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1월 1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시가 마이너스 0.45%를 시작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1.1%가 빠지고 아래꼬리 달면서 지금 막판에 이제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하락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이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죠. 기관도 오늘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시장에서 사주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봉에서 발생했던 그런 좀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 있죠. 갭이 나왔던 부분, 주봉에서 보면 2100 부분에서 한번 나왔고 2053에서 나왔고요. 주봉에서 보면은 갭이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네 번이 발생했고요. 2100에서 그 다음에 2053에서 발생했던 부분, 그리고 그 전까지 보자면 2000포인트 밑에서 한 번, 두 번, 총 4번의 갭이 발생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번의 갭을 하나도 메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100에서 발생한 갭은 메운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2053도 메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더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더 크게 올라간다?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22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정을 주고 가더라도 조정 주고 갈 것이다 라는 거고, 선물 옵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차트에서도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290.55 라인 55가 있습니다. 290.55. 이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스럽죠. 환율도 이제 1170을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종목 중에서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들로만 집중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죠. 6거래일 정도 동안에 지금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0선인 685 부근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일 텐데, 21선을 깨버리게 되면 60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봉의 60선 대략 한 645포인트, 그리고 240선 685포인트,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현황이고, 만약 위로 간다면 685에서 부딪히고 밀릴 수 있고, 아래로 간다면 645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16,700원까지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기준선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죠. 기준선 아래로 갔던 주가가 다시 반전해서 이제 위로 올라온 지금 중심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선을 본다 그러면 이 기준선은 어떤 의미냐? 26일 동안에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죠. 평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보다 비교적 좀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선 위에
있는 모양이고요. 비덴트는 일봉상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크게 일으켰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1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가 12,600원인데 뭐 주가 조정이나 하락 그런 장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덴트는 상대적으로 그런 장세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목표치는 18,000원 부근인데요.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3주 정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렌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14%는 올랐죠. 올랐는데 이게 상승의 끝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2,000원까지의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910원인데요. 2,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780억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65억 나왔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 44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실적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2,000원까지의 상승이 끝은 아니라 보고 2,000원 상승 이후에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2,600원대까지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2,440원까지 상반기에 같은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주봉상에서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면 일봉상이 2,000원에 걸릴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추세선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2,15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2,000원을 넘어서면은 2,150원까지 주봉상에서 본다면 그러면 2,150원이 더 큰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2,000원의 저항을 넘어서서 2,15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금 전 고점인 2,400원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우리바이오는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8,000억입니다. 그 영업이익이 54억, 시가총액이 514억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이죠. 1,300원 부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닥에서부터 매집의 흔적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빼면서 매집을 하는 흔적, 이런 흔적이 보여주고 있고, 장대 양봉을 기록한 지난 목요일에 이런 상승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320원까지 상승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목을 보게 되면 1320원, 일봉에서 1320원의 저항을 넘어서게 되면은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죠. 이 위로 갈 수 있는 흐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마다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초저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한국패키지라는 종목입니다. 한국패키지 오늘 8%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2,555원인데 2,700원까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2,600원으로 갭을 뜬다 하더라도 2,700원에 매도를 걸어 놓는다면 3에서 5%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2주간의 기간 조정의 시간을 딛고 상승으로 턴했습니다. 지금 윗골이 달았던 고가 2,550원을 한호가 올렸다라는 거,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2,700원에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쇼박스라는 종목인데요. 쇼박스가 지금 보시면 3개월간에 있어서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고 구름층 안에 있지만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3,800원 분이 되겠죠? 3,800원 머지 않았습니다. 3,800원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주봉에서 이 120선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4,200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3,800원 일봉과 주봉에서 부딪히는 일봉에서 구름층 상단 주봉을 벗어날 수 있는 일목균형 100 구름층 일단 먼저 부딪히는 자리 3,800원 그 다음 부딪히는 자리는 이제 4,250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말에 갔던 고점 있는데 이 당시에 이때 이 상단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치고 가지 못하고 주가를 눌러버렸지만 다음 상승은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차 3,800원, 2차 4,250원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제노포커스의 흐름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크죠. 등락이 굉장히 큰데요. 이 지금 매물대 6,800원까지 있는 매물대를 뚫어버리게 되면 7,5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노포커스는 7,500원대까지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한 이 싸움에서 아래로 밀릴 거냐 위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번에 제가 제노포커스와 비교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과 비교를 했었냐면 파버나인이라는 종목과 제가 비교를 했었죠. 파버나인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가기 전에 모습이 제노포커스와 거의 흡사하죠. 하루에 등락폭이 컸죠. 지난번에도 제노포커스와 파버나인을 동시에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버나인이 먼저 치고 갔죠.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치고 갔는데 지금 제노포커스도 차트 모양은 파버나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7,500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나. 주가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치열하게 박스권에 있던 상황에서 레벨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레벨업이 됐죠. 다음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 또 지난번에 대성창투라는 종목도 제가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성창투도 보시면 3단계 레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의 박스권, 그 다음에 2단계 치열하게 위아래 진폭을 주면서 다음 또 레벨업이 됐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노포커스 지금의 진폭, 위아래 큰 진폭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음 레벨업 구간은 7,500원 이상 주어지는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